혹시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유행의 상조회는 환자들끼리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서 질병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이 상조회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 환자들 중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에 가입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더 수상한 건 내가 아무리 추궁해도 상조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말해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고. 환자로 위장하고 이 상조회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줘. 상조회가 주치의인 나를 속이고 환자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이 임무를 맡겨도 될까? 난 이 작은 진료소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야 해. 네가 내 부담을 덜어준 덕에 걱정 없이 집중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어. 그럼 부탁해. 돌아오면 다시 제대로 인사할게. 낫지. 됐어.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뭐해. 어차피 배우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 뭐야, 너도 특효약에 흥미가 생긴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에는 아직도 그런 약을 팔고 있어. 거래 장소를 알려줄 수도 있긴 한데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하지. 이 정보는 절대 나타샤 선생님께 알려선 안 돼. 알았어? 이 규칙을 어긴다면 뒷감당은 네 몫이라고. 자, 여기 이건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가 약을 파는 장소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 이 정보를 절대 나타샤 선생님께 말해선 안 돼. 거기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약? 그렇군. 너도 배흐 선생님의 특효약을 사려고 온 거구나. 맞지? 여길 지나가는 가난한 노숙자들도 너랑 비슷해. 약을 사고 싶으면 내게 말해. 앞으로 갈 필요 없어. 아참, 여긴 현금만 받고 외상은 일체사절이야. 가격은 상조회가 나중에 정한 거야. 배흐 선생님처럼 무료에 가까운 가격은 아니지만 진료소에 있는 그 여자가 파는 약보단 훨씬 싸지. 어이, 대체 살 거야 말 거야? 명쾌한 답을 내놔. 여기서 한가롭게 잡담할 시간 없다고. 잠깐, 네 옷차림. 너 그 여자 의사랑 아는 사이구나. 전에 진료소에 갔을 때 언뜻 본 것 같은데. 틀림없어. 꺼져 얼른. 썩 꺼지란 말이야. 우린 그 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 오늘은 영업 끝났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잠깐! 그럼 우리 약은 어떻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해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 해산하고 다음에 다시 와!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오빠 배우가 남긴 연구 성과를 찾았고 일부 환자들에게 특효약이라는 걸 팔고 있단 말이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건 그들이 단순한 상조회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특효약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아. 배우가 남긴 그 약품, 아니, 그건 약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실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 시약일 뿐이야. 그 환자들은 내가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도 아직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그러니 상조회와 관련된 정보를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겠지. 환자들이 분명 나한테 불리한 말을 했으니까 먼저 약을 파는 것부터 조사하려고 했던 거지. 괜찮아. 나중에라도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 신뢰는 나한테 무척 중요하거든. 배우가 남긴 특효약의 효능이 궁금하다면 진료소에 있는 환자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줘. 어떤 사람들은 배우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상층 구역에서 내려와 환자들을 돕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난한 자들의 의사는 무슨, 그냥 사람들이 소설을 쓴 거지. 예전에 무료로 약품을 나눠준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진 않았어. 듣기 좀 그럴 순 있지만 배우는 그냥 우릴 실험 대상으로 봤던 거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뒷전이고 바보처럼 실험용 쥐가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어. 이것도 내 추측일 뿐이고. 배우의 일은 아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사이, 그리고 배우가 하층구역에서 했던 일들, 그 과거사는 말하자면 얘기가 길거든. 너도 배우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겠지. 네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
환자를 한 명 더 만나봐줬으면 하는데 그녀도 그 특효약의 피해자야. 약품 남용이 환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녀의 상황을 보고 난 후에 네 생각을 말해줘. 그리고서 하나 더 부탁할게. 넌 누구? 난 대체 누구지? 내 남편은 어디 있고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젊은이, 그 불쌍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게. 내가 말해주지. 정말 불쌍한 새댁이야. 남편과 아이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에휴, 심각하고 말 것도 없이 가끔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생계에 지장이 생겼어. 병을 한 번에 치료하려고 그 특효약인지 뭔지를 사러 간다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두 사람의 증세가 한 번에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은 죽느니만 못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네. 그 뒤로는 쭉 저 상태야. 그나마 나타샤 선생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돌봐준 덕에 저 정도지. 아니었다면...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려. 그럼 뭐 하나, 약을 팔 때 그 치료 방법은 위험하다며 미리 경고했으니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 환자와 만나봤어? 네 표정을 보니 너도 그 특효약의 성질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선 것 같네. 안 그래? 맞아. 배흐든 상조회든 모두 하층구역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고 있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 과거 상층구역에는 의술이 고명한 의사가 있었어. 물론 뛰어난 약품 제조 실력도 겸비하고 있었지. 그 의사는 혹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를 눈보라 면역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연구는 여러 차례 암초에 부딪혔고 실험 대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멋대로 조작하는 건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거든. 또 상층구역엔 그 실험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의사는 하층구역에 있는 여동생한테 연락했지. 하층구역의 의료 활동을 돕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무척 기뻤어. 그녀에게 오빠는 늘 동경하던 의사였거든. 그래서 직접 오빠를 하층구역으로 데려왔고 진료소와 실험실까지 마련해줬어. 그 후의 일은 너도 대충 예상이 갈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약품을 나눠주는 건 실험 약물을 테스트하기 위한 배의의 수단일 뿐이었어. 그의 시약이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뿐이야. 환자는 시약의 효과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되고 그로 인해 치료에 소홀해지지. 그 결과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거짓 약효로 완쾌됐고 모든 공물을 특효약에 돌렸지만 중증 환자들은 명을 재촉할 정도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어. 난 그들이 이런 사망 사례를 단순 불운이나 리스크로 취급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아. 책임감 있는 의사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에게 정식으로 그 특효약을 회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이 의뢰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고마워. 약을 회수하면 특효약에 의존하는 환자들은 고통스러울 거야. 결국 우리가 직접 그들의 헛된 희망을 깨트리는 거지. 그래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배의가 남긴 시약을 전부 회수해야 해. 모든 책임과 리스크는 내가 부담할 테니 넌 걱정할 필요 없어. 가봐. 난 여기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 멈춰! 이 앞... 기고만장한 녀석이네? 뺏겠다 이거지? 너 이 자식, 그 진료소 의사의 쫄따구잖아. 우리 상조에는 뭐 정보망 없는 줄 알아? 그 여편 내가 우리 약을 노리고 널 보내서 깽판을 치라고 한 거지?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이 녀석을 쫓아내! 두 달에 봐. 어디 보자. 누가 찾아온 거지? 그 유명한 외부인이군. 도둑이자 강도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잘 들어.
난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 회장이야. 네 앞에 있는 약들은 많은 회원들의 목숨줄이라고. 정말 회원들의 이익을 건드릴 셈이야? 환자들이 불쌍하구만. 겨우 목숨을 살려줄 특효약을 찾았는데 너 같은 강도를 만나다니. 내가 알기로 이 하층 구역은 환자가 많아서 그 진료소 한 곳으로는 버티기 힘들 텐데 우리 상조회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환자들을 그 의사 대신 받아줬으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 네 녀석은 깽판을 치기로 작정했나 보군. 됐어. 이곳을 찾아냈으니 널 멀쩡하게 돌려보낼 순 없지. 형제들, 이 약도둑을 잡자고! 젠장,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우리 돈줄을 막는 거냐? 돈줄? 그럼 인정한다는 거지? 이 일을 하는 건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걸. 넌 어떻게 온 거지? 제길 귀찮은 일이 끊이질 않는군. 양심을 속이고 가짜 약을 장사한 그날부터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건 예상했어야지. 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어. 달리 말해 그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지. 넌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이 하층 구역의 수많은 환자를 네가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맞아. 내 힘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지. 필요하다면 난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그들의 병을 치료할 거야. 배우가 하층 구역에 진 빚은 내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모두를 돕는 것밖에 없어. 정말 집요한 녀석이네. 그런 점은 미친 네 오빠와 똑 닮았군. 칭찬으로 들을게. 고마워. 오늘 네 행동이 하층 구역의 수많은 가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난 오빠가 남긴 시약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볼게. 더 이상 상조회가 오빠의 이름으로 행패를 부리게 둘 순 없어. 마을로 돌아가자. 아직 환자들에겐 설명이 필요해. 나타샤 씨가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선생님, 뭐라고요? 특효약의 공급이 끊겼다뇨? 들으신 대로예요. 그 약은 위험의 소지가 있어 관련 공급망을 와일드파이어가 차단했어요. 여러분의 병세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품 남용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고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긴 그냥 환자들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거면서. 나타샤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게. 무례하구먼. 아니 할멈, 왜 아직도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잘만 먹던 특효약의 공급이 갑자기 끊겼다고. 이게 뭐야? 화를 내시는 건 이해하지만 주치의로서의 제 판단을 믿어주셨으면 해요. 충분한 의료물자를 확보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필요하다면 상층 구역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이에요. 상층 구역? 까먹을 뻔했군. 당신도 상층 구역의 사람이었지? 선생님한테 너무하지 않나? 빨리 특효약의 대체품을 찾는 게 좋을 거야. 못했단 봐라. 대의 선생님을 모함했다고 다 까발려 줄 테니. 제게. 아, 왔구나. 미안,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난 괜찮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서 저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뿐이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배우가 남긴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고 나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배우와 관련된 일을 전부 얘기해주고 싶어. 궁금한 게 있다면 사양하지 말고 물어봐. 그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오빠는 어릴 적부터 눈보라 면역이라 불리는 약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 그는 혹한을 두려워하는 건 질병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항할 약물을 개발해 인류가 한파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바람이었지.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벨로보그를 떠나 설원에 터전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솔직히 눈보라 면역을 어떻게 실현시킨다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의 이상과 끈기는 높이 사.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의 선택을 믿어왔고
상층 구역에서의 연구가 순조롭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하층 구역에 와서 보육원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편지를 보냈지. 기분 전환 겸 말이야. 당시 난 어렸고 오랜 좌절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몰랐어. 하층 구역에 있는 동안 오빠는 경미하게나마 10개의 침식에 영향을 받은 환자들을 만났지. 맹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일반인과 달랐거든. 그는 이 특성을 무척 흥미로워했어. 그는 경미한 10개의 침식 효과를 재현하려고 했고, 이 연구가 눈보라 면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시약이 결코 모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순 없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없으니까. 오빠가 그 시약을 제작한 건 단기간 내에 피실험자의 증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지. 병세의 변화를 더욱 쉽게 관찰하려고 말이야. 내 뒤에서 그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시약을 배급하고 있었어. 내가 수상함을 눈치챘을 땐 그의 이성이 무시무시한 연구에 잡아먹히기 직전이었고.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야. 무슨 일이지? 가족에 대한 신뢰가 내 눈을 멀게 했으니. 그의 실험이 발각된 후 나와 올레그 씨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면 좋을지 한참을 상의했어. 그땐 봉쇄령이 공포되기 직전이라 하층 구역에 실버메인 처리대는 거의 없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를 처벌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 결국 올레그 씨는 그를 추방하고 하층 구역으로의 진입을 영원히 금지하자고 제안했어.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오빠는 하층 구역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거야. 그때 난 나약하고 무능했거든. 올레그 씨가 그렇게 건의한 것도 날 염두에 둔 걸 거야.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맞아. 그가 한 일은 더 심한 처벌을 받았어야 해. 나와 올레그 씨는 그를 상층 구역으로 데려갔지. 오빠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한 부탁은 도시 밖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였어. 늘 이기고 싶어 하던 그 설원의 말이야. 그는 내 눈앞에서 혼자 눈의 장막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그때부터 늘 머릿속에서 한마디를 되뇌었지. 배흐는 죽었다. 미안. 이야기를 하는 건 서툴러서 말이야. 배흐는 좋은 오빠도 의사다운 의사도 아니야. 넌 그것만 알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오빠가 남긴 골칫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건 감사의 뜻이니까 받아줘. 잠깐 시간 돼? 부탁할 일이 또 생겼어. 좀 사적인 일이야. 저번에 특효약을 회수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배우가 남긴 시약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아직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비축해둔 약들도 슬슬 떨어져 가고 있거든. 너희 덕분에 상층 구역으로 통하는 노심이 다시 개방됐잖아. 이 기회에 상층 구역으로 돌아가 지연 물자를 끌어올까 해. 너라면 분명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전에 너한테 양부모님과 관련된 일을 말해줬는데 아직 기억해? 노심 통로가 다시 열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양부모님의 고택에 편지를 한 통 썼고 삼포가 나 대신 전해줬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삼포가 진짜 어머니의 답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지 뭐야. 답장을 받았을 때 나도 너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두 분 다 예전에 지냈던 곳에서 지내고 계신데 현장 근무는 그만두셨지만 학교나 병원과는 어느 정도 연락이 닿을 거야. 운이 좋다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하층 구역의 의료물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물론 그 일 말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 어머니의 답장에서 부모님도 나처럼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너만 괜찮다면 함께 가줬으면 해. 정말 다행이네. 너와 함께라면 나도 안심이야. 어머니랑은 편지 한 통을 더 보내서 만날 장소를 정했어. 분수광장 근처에서 만나자. 걱정 마. 행정구역 주변은 대충 기억하고 있거든. 여긴 내 기억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아, 왔구나. 미안. 하도 오랜만이라 넋을 잃고 보던 중이었어. 저 바쁜 인파를 봐. 상층 구역은 여전하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아직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좀 있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지금은 나보다 네가 상층구역에 더 익숙하겠지? 좋은 생각 있어? 꽃? 좋은 생각이네. 하층구역에 오래 있다 보니 나도 꽃향기를 맡아본 지 한참 됐어. 그럼 그걸로 하자. 길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에버썸머. 원래 이 꽃집 이름이 이거였나? 어릴 땐 이 이름에 담긴 풍자적인 의미를 몰랐어. 미안, 본의 아니게 이상한 말을 했네. 아마 다른 뜻이 아니라 단순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담은 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꽃 선물은 우리 가족한테 참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나까지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늘 꽃 선물로 기쁨을 전했지. 꽃과 관련된 이야기.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 골랐어? 무슨 꽃 은근모란. 좋은 선택이야. 아버지는 내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줄 줄 알았어. 가자. 약속 시간이 거의 다. 어머니. 나타니? 어서.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조엘 씨. 잘 지내셨나요? 지난 10여 년간 부모님 곁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타샤 아가씨,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자라셨군요. 안타까운 건 어르신께서. 아버지는요? 참, 아버지는 왜 안 보이시죠? 설마... 3년 전이란다, 나타. 슬퍼할 것 없어. 고통 없이 가셨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 10여 년간 두 분 곁에 있어드리지도 못하고. 오주엘 씨도 고생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 어르신과 마님을 보필할 수 있는 건 제 영광입니다. 상하층 구역의 봉쇄도 네 탓이 아니잖니. 우리 딸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좀 더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지만 하층 구역에는 아직 제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어머니세요. 미안해하지 말려, 메이야. 네가 하층 구역에서 하는 일들은 소문으로 들었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알고 있단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집안은 의과대학의 발이 넓으니 약품이든 문헌자료든 문제없이 구할 수 있을 거란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렴, 나타. 우리 가족들 일은 아직 시간이 많아. 늘 그런 분이셨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 하층 구역의 약품 부족 상황도 분명 완화될 거야. 그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환자들한테도 희망이 보이겠지. 맘 같아선 하룻밤 정도는 어머니와 회포를 풀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층 구역으로 돌아가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해. 나타샤 아가씨, 잠시만요. 오주엘 씨? 어머니와 함께 가신 것 아니셨나요? 어째서... 나타샤 아가씨, 죄송합니다. 사실은 직접 만나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선 할 수 없는 얘긴가요? 어릴 적처럼 지혜롭고 예리하시네요. 사실 상하층 구역이 봉쇄된 직후 2해간은 배흐 도련님의 서신을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오빠의 편지요? 오주엘 씨,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아가씨. 제가 도련님의 필체를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가씨도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 도련님의 편지는 다 아가씨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취 주소가 하층 구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봉쇄령 때문에 서신이 고택으로 반송되었고 제가 편지를 받게 된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요. 편지를 부모님께는 전하지 않으셨나요? 전
죄송합니다, 아가씨. 호기심에 못 이겨 편지 한 통을 열어봤어요. 배흐 도련님은 편지에서 어르신과 마님께는 도련님의 일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께서 상층 구역으로 돌아오는 날에 전해드리려고 편지를 안전한 장소에 숨겼습니다. 전 나타샤 아가씨,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어르신과 마님께서 그리움에 시달리지 않길 바랬을 뿐이죠. 편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주엘 씨? 편지를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여기 아가씨라면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도련님의 필체가 분명해요. 뼈 시린 혹한이 내 오만을 깨닫게 해줬어. 온실에서만 자란 아이가 혹한을 쫓는 마법을 알아낼 수 있겠어? 오빠는 도시를 떠난 후에도 눈보라 면역과 관련된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버려진 처마 밑에 머무르며 눈보라 속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했지. 난 떨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편지에 적힌 게 사실이라면 오빠는 설원의 어딘가에 자신만의 실험실을 세우고 어떤 연구 성과를 획득한 게 분명해. 하지만 대체 어떻게... 편지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 물론 오빠가 이 편지를 쓸 땐 이미 완전히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도시 밖을 나가서 오빠가 남긴 연구 성과를 찾아보고 싶어. 같이 갈래? 도시 밖으로요? 나타샤 아가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오주엘 씨. 하지만 제 옆엔 하층 구역을 구한 영웅이 있고 그가 날 지켜줄 거예요. 맞지? 오빠, 설마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눈보라 속에... 아니야, 혼잣말이야. 가자, 과거의 그림자를 쫓을 때가 왔어. 봐, 실험기기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 오빠가 남긴 걸지도 몰라. 하지만 폐기된 시험관, 플라스크랑 용기들 뿐이네. 시약 샘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실험 결과를 기록한 노트도 안 보이고. 난 오빠를 잘 알아. 오빠는 의학 실험을 할 때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실험 결과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았을 거야. 설원의 깊은 곳을 탐사하고 싶은데 좀 더 버틸 수 있겠어?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고 싶진 않아. 친절하기는. 네 호의는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와일드파이어를 이끄는 리더의 체력을 얕보면 곤란하지. 계속 앞으로 가자. 여지껏 말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축성가들이 믿는 신이 우리한테 운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시민? 성벽 밖에? 어이, 너희 둘 거기서! 저 처리대 병사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는 건가? 아, 깜빡할 뻔했네. 함부로 벨로버그를 떠나는 건 위법 행위야. 해명이 필요하겠어. 간절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믿긴 좀... 대장, 이 의사의 목걸이를 보시죠.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뭐, 저건 배의 선생님과 같은... 오빠랑 같은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긴 하지만 왜 그러시죠? 혹시 베으라는 의사를 알고 있나요? 정말 배의 선생님의 동생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형제들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요? 네, 보시다시피 성 밖을 순찰하는 처리대는 모두 목숨을 걸고 근무 중이죠. 떠도는 괴물은 둘째치고 해마다 이 혹한 때문에 순직하는 형제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이 방한약을 남기셔서 안심하고 설원에서 주둔하며 순찰할 수 있게 됐지만요. 얼음 조각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한약, 눈보라 면역?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배의 선생님은 워낙 신철기문하신 분이라 저희 소대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그분은 말을 무척 아끼시는 분 같았습니다. 매번 약상자를 지정된 위치에 놓고 가시면 순찰대가 알아서 약을 가지러 갑니다. 그분이 주신 약은 워낙 강해서 작은 병 하나만 있어도 일주일은 추위를 느끼지 않죠. 그러고 보니 배의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람도 2, 3년쯤 됐으려나.
무사하길 바라야죠. 오빠는 정말 설원해서 실험을 성공시켰군요. 그럼 당신들은요? 이 약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부작용이요? 전혀 못 느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약효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진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정도. 온몸이 뜨거워서 도시에 들어가면 땀범벅이 되지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살은 깊은 곳을 조사하면서 오빠의 행방을 알아볼 생각이에요. 결정을 굳히신 모양이네요. 호의를 붙여드리고 싶지만 근무 중에는 함부로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니. 그럼 배우 선생님께서 주신 방한약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두 분 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쯤은 갖고 계시겠죠. 고마워요, 대장.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실험 기록이야. 오빠의 필체가 맞아. 이곳이 오빠의 마지막 실험 과점일 거야. 너도 이리 와서 봐봐. 마지막 실험이 약 2년 전이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실험 노트의 내용으로 보면 오빠는 아직도 눈보라 면역을 개량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대체 어디 간 거야? 오빠. 미안. 방금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 오주혜 씨가 보관한 편지를 본 순간부터 요행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 널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억지로 오게 한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내 가족이었고 내가 쫓던 목표였어. 오빠가 한 짓을 용서할 순 없지만 오빠가 그리운 것도 사실이야. 어쩌면 난 기뻐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 오빠의 끈기는 보답을 받았고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지. 네 말이 맞아. 오빠가 저지른 악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의사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악마의 손을 거친 약일지라도 이 눈보라 면역은 후대에 도움이 될 거야. 인간이라는 생물은 왜 이렇게나 모순적인 걸까? 실험 기록과 자료를 가져가서 오빠가 완성하지 못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야. 언젠가는 가장 완벽한 눈보라 면역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진짜 약속할게. 마지막 부탁이야. 이제 됐어. 눈보라 속이지만 조금이라도 오래 버텼으면 좋겠어.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잠시만 고민해볼게. 배흐, 나의 오빠. 이제 됐어. 내 마지막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줘서 고마워. 잘 가, 오빠.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길 바랄게.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단다. 얘들아, 꼭 기억하렴.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어떤 이도 모른 척해선 안 된단다. 영원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벨로보그의 하늘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우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다니. 미안. 창밖의 풍경이 너무 신기해서 잠깐 딴 생각을 했네. 동화 속에 들어왔다고 착각할 뻔했어. 열차에 서 있다 보니 너희도 우리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주에서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있잖아. 응, 다들 더 큰 그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여기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은하 열차에 초대해줘서 고마워.